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역사는 실로 놀라운 성취를 이룬 사례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이 경제발전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두 중요 인물과 사건이 기여를 했습니다. 첫째,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했습니다. 둘째, 박정희 대통령, 한국 경제발전의 가장 결정적인 변화를 이끈 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셋째, 베트남 참전, 미국으로부터 받은 자원과 참전 용사들의 봉급 60억 달러는 국내로 송금되어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호근 방송의 이호근입니다. 오늘 건강한 안보대책협의회 김성웅 회장님을 방문하고 한일업 협정 관련 또 독도바다 영토를 일본에 넘긴 김대중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 배경 설명과 함께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2018년도 저희 한번 만나가지고 독도 장성국이라는 거를 52분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이어서 많은 변화가 왔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쟁이 지금 감추고 덮고 막고 왔는데 이것이 지금 표면화되어 있고 일본의 맹금의 발톱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우리 정부가 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베가 삼선 선임하면서 헌법 개정,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 아니 삼선 선임되면서 축하 얘기를 해야지 왜 남의 나라 땅을 침범하는 해를 했는가? 그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역사 배경을 내가 지금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인은 현재 5년간 이상 지금 VVK 사령관으로서 10만 명의 회원과 고엽제 가정 1,400만 명을 대변인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으며 저희 단체 이름은 한반도 건강한 안보 대책 연합회이며 파월 노병들의 공동체입니다. 집단 소송 2,700명을 지금 주관하고 있으며 지금 불철주야로 쟁취하기 위해서 갱성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월남 전쟁 기간에 벌어진 역사는 한국에 거듭 태어나는 시기가 된다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토지개혁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고 그 터전 위에서 월남 전쟁에 벌어들인 외화 90% 50억 달러를 전용하여 국가기관산업의 연구개발 비용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토대가 되는 사실을 이번에 지금 낱낱이 제가 제공합니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5억 달러 독도 담보로 일본의 차관을 빌려서 고속도로 포항제저를 설립하고 그러나 설립했으나 10년 동안 차도 없고 수익 상출이 되지 않아 가지고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를 자신 있게 5억 달러를 변제해 온 거는 뭐냐면은 월남의 같은 해 1965년도에 48,500명의 맹호 백마 일개 여단이 나가서 벌어들이는 돈이 월 얼마냐 전부 50억 달러가 되는데 이거에 월 매달 얼마씩 들어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48,500명 곱하기 우리가 1,083불이 됩니다. 개인당 한 달에 받는 금액이 13,000달러를 나누면 그러면 얼마냐 5,300만 달러가 됩니다. 5,300달러 5,300만 달러 그거에 90%가 얼마냐 4,700만 달러입니다. 그럼
이것이 3개월만 들어오면 고속도로 하나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달러 가치가 되는데, 이게 들어와서 전 일본에 착안해온 5억 달러는 다 100% 변제해서 독도는 완전히 보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3년 후에 1998년 11월 28일 김대중 정부는 IMF 인수를 받아가지고 어찌할 수 없다가 신한일 어업협정을 일본에 SOS 경제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독도 EEZ를 포기하고 대화태 황금오장을 상납하는 조건하에서 엔화 30조행을 밀수 반입하여 IMF 빚잔치하는 미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친 역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이후에 노무현과 김대중 8년 기간의 이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이, 박근혜, 문재인 이 3개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전부 일본하고는 한일 정상회담을 못하는 꼬리 내리는 형태로 돌아가고 뱅뱅 돌거나 조용한 외교나 또는 선수친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하는, 이래서 일본이 신경을 건드리는 거야. 돈 주고 돈 받아갖고 와서 딴짓하는 거예요, 한국이. 이거는 아베가 얘기한 게 100% 맞는 거예요. 왜 돈 받아갖고 가서 딴짓하느냐 이게. 그리고 소녀상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자극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돈을 돌려주고, 박정희 대통령 5억 달러 돌려주고 나서 새로 협상을 하려면 큰 소리 치지, 돈 받고 와서 지금 딴소리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덮고 막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이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신한일 어업협정에서 김대중 정부 오부지 선언을 하면서 엔화 30조행을 밀수로 들여와서 IMF 빚잔치를 한 것은 일본의 독도 함정 70년 칼을 갈아온 올무에 우리가 다리가 걸린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올무에 걸린 다리를 빼려고 안가름치는 것이 바로 한국 정부 대표단입니다. 이걸 모르고 일본에 접근하면 백전백패하게 돼 있는 게 현재 우리 한국의 독도 분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조행을 받아와서 어떻게 독도 장송곡을 연주했는가 한번 질문해 주시면 내가 거기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1965년 한일어업협정은 어떤 목적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당시는 밀가루 정치를 할 때입니다. 미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국민에게 새로운 빵을 줘야 되는데 빵 줄 수 있는 자금을 얻어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국리회다 못해서 찾아낸 것이 대일 청구권입니다. 대일 청구권입니다. 그 대일 청구권을 그러면 이승만 박사가 30억 달러를 요청을 했는데 일본이 그런 거들떠 보지도 않고 대화의 합성을 안 하려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서 김종필을 일본에 급파해서 받아낸 것이 3억 달러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의 실분의 1입니다. 3억 달러를 독립축하금으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돈 더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일본, 그럼 독도 한일 어업협정을 그럼 체결하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일 어업협정에는 대화태와 독도 부근에 와서 일본 어선이 고기 잡는 조업을 납포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승만 라인을 철폐하자. 그 조건이면 한일 어업협정에서 5억 달러를 독도를 담보로 해서 빌려주겠다. 그 독도를 담보로 해서 우리가 동양을 일본한테 하는 거를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민간 사업 2억 달러, 3억 달러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독도를 담보로 일본이 그걸 내민 거예요. 그래서 표면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독도를 5억 달러를 빌려오게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자 그거를 건설하게 되면 고속도로 포항제철을 건설하면 건설하는 기간 또 10년 동안에 수익 창출이 안 되네. 그럼 20년 상환을 가는데 어떻게 돈을 갚느냐. 믿는 데가 뭐냐. 동년 1965년 우리가 파월을 하게 됩니다. 파월 결정이 이런 명목에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파월해서 48,500명이 한 번에 파월해가지고 들어오는 한 달에 들어오는 게 5,300만 달러가 들어옵니다. 그럼 3개월만 되면 거기에 10%는 우리 전우들에게 주고 90%는 삥땅, 우리말로는 삥땅이고 검찰 용어로는 횡령이고 일반 용어로는 도둑질입니다. 우리 목숨값을 도둑질해서 국가가 고속도로 포항제철을 하는데 들여왔는데 그거를 우리 돈으로 다 변제해서 문제없이 하자 없이 한일 독도 분쟁이 여기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거는 우리 영역 배타적 경제 수역에 다 포함을 시켜서 아무 문제 없었는데 1935년 33년 이후 1998년 11월 28일 김대중 오부지 신한일어업 협정을 함으로써 이게 지금 독도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박정희 어업 협정 목적은 분명히 우리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착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담보로 5억 달러를 빌려와서 국가 산업 발전을 일으키는 목적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럼 월남 전쟁에서 벌어들인 50억 달러에서 일본 차관 변제했다는 것을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50억 달러가 어디서 나왔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3,000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주한 미국 9대 포토 대사가 사이밍턴 위원회 보고한 보고 내용 보면 거기에 13,000달러고 한국군도 예외일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산출했는데 그걸 한 달에 1,083불이고 48,500명을 그거 봐보면 그게 한 달에 5,300만 달러가 들어옵니다. 그거 90%도 하면 4,700만 달러인데 이게가 이제 8년 9개월 동안 그게 되게 되면 50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그 50억 달러로 45억 달러는 5억 달러는 일본에서 차관해온 거 일시금으로 갚아버리고 45억 달러는 가지고 전 한국의 중화학공업의 연구개발비 Research and Development라고 그러는데 연구개발비로 전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중에서 특히 방산산업의 전 무기 발전을 시킨 게 바로 여기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50년 만에 지금 폴란드를 위수해서 나토 회원국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목숨값으로 이루어진 사태를 하는 것을 강력히 강조합니다. 오는 박정희 대통령은 독도를 담보로 5억 달러 차관으로 고속도로 포항제철을 설립한 것은 사실로 밝혀진 공개정보입니다. 월남 용병으로 변제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군요. 예. 미의회 상원의회 보고서에 보면은 컴베이티브 나와서 전투수당 용어는 없고 모셔널리 셀러리 용병 봉급으로 나옵니다. 용병이란 뭐냐? 미국이 외국 군대를 돈을 주고 사서 전투에 투입한 외국 군대를 우리는 용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연합군들 전부 용병으로 팔려간 겁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의무병을 가지고 전부 다 용병으로 얼마나 한 달에 1,083불씩 받고 용병으로 팔려가는데 10%만 주고 90%는 국가기관산업에 사용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5억 달러를 갚고 나머지는 국가기관산업에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토대가 여기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 전우 월남 전우들의
예우는 어떤가? 이거를 할 때는 참으로 슬픈 얘기가 아닐 수 없어서 우리가 집단 소송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5억 달러는 이미 다 갚았기 때문에 바다의 영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해 주세요. 독도 분쟁 지금 일본에서 보면 독도 분쟁에서 교과서에 지금 더 강화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 교과서 발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올바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한 상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70년 동안입니다. 이 박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서부터 현재까지 60년 동안의 독도 분쟁의 문제를 우리가 탐구해 봐야 됩니다. 일본은 한국이 언제든지 돈이 없으니까 일본의 SOS 경제 지원 손짓이 올 것이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독도 마스터 프로그램 함정입니다. 그 함정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은 구국을 위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 5억 달러 차관해서 포항제철 고속도로를 지어서 다 변제했습니다만은 김대중 정부는 33년 만에 아예 독도 바다의 영토를 팔아먹는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태 오징어 황금어장 그건 상납하고 독도 EEZ라는 거 배타적 경계수역 이 EEZ를 익스클루시브 에코노미 존이라는 이 배타적 경계수역을 12해리에서 200해리로 변경되는데 그 변경되는 거를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하지 않고 포기해주면 돈을 주겠다. 다시 말해서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서 선포하고 오키섬을 기점으로 선포하면 그 중간 사이에 독도를 집어넣으면 공동개발구역이 공동관리구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주면 30조 너희들이 달라는 돈 줘서 IMF 다 갚게 하겠다. 이래서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그거를 텁석 1998년 10월 1일인가 일본에 건너가서 해가지고 20일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한 달 거의 돼요. 한 달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한 게 1998년 11월 28일 날 통과해서 이게 이제 발효가 되는데 이 역사는 앞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럼 30조를 받아갖고 와서 어디다 어떻게 썼냐. 박정희 대통령 같이 산업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포항제철이나 고속도로를 진 게 아니고 전부 탕진을 합니다. 그 탕진한 것을 한번 봅시다. 탕진한 것을 우리가 연주해 보면 이거 국민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엔화 30조 엔을 밀수 반입하여 어떻게 IMF 빚잔치를 했습니까? 1998년 3월 달에 청와대에 들어온 김대중 대통령은 39억 달러밖에 외환 보유고가 없으니까 야 이거 부도나기 직전에 샴페인 터뜨리기 전에 부도나게 생겨가지고 난리 나니까 김영삼 정부 때 임창용을 물건에 가서 돈 얻으러 갔다가 왜 빈몸으로 왔냐 그놈을 다시 불러다가 물어보자. 그래서 임창용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마스터 프로그램을 딱 내는 게 바로 독도 이겁니다. 독도 바다의 영토 이걸 내놓으니까 이거를 임창용이가 김영삼 대통령한테 보고하니까 버르장 머리를 고쳐놓겠다는 게 바로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놈들이 라면 영토를 팔아먹으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버르장 머리를 고쳐놓겠다 큰 소리 쳤지만 IMF가 터져가지고 195억 달러 135억 달러에서
저 김대중한테 넘겨줬는데 김대중에 들어보니까 39억 달러밖에 안 남았어. 그래 얼른 60억 달러 그러니까 195억 달러 가지고 있다가 일본하고 저거 해가지고 하기 전에 봐도 부러워가 날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에서 선진국에서 30억 20억 북동아시아 국가들도 20억 30억 355억 달러를 얻어서 총계 550억 달러가 돼 일단 불을 끄게 된 게 바로 1999년입니다. 그래서 1999년 8개월 만에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지탱하기 어려우니까 일본한테 이걸 팔아먹자 해서 바다의 영토를 팔아먹는 짓을 해서 들여와서 8개월 만에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하기로 한 550달러를 그냥 3년 조기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 자금 어디서 났냐 하면 기획재정부 장관 물론 대답 못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너 이거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청와대에서 집적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료가 없다. 그렇게 답장을 받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기 들이다 보면은 지금 독도 장성곡을 연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국제구제금융 550억 달러에 이걸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하기로 했는데 3년 조기 상환을 하게 되고 김대중 카드 대란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우리 돈을 148조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보고도 안 해. 그게 1115억 6천만 달러가 되고 그 다음에 엔화 대출 포장을 1.5조에 하는데 이게 10억 8천만 달러가 노무현이 갑니다. 이거는 박지원이 불법 대북 지원한 것이 30억 달러로 국회에서 청문회 때 밝혀집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가족비리 김원걸 관련해서 이것이 13억 5천만 달러가 미 FBI가 폭로합니다. 그래서 1719억 9천만 달러를 외형으로 드러난 거예요. 외형으로 드러난 것만 있고 그러면 몸통 2880억에서 요걸 빼면은 1160억 1천만 원 되는데 요건 행방불명이 되고 요건 노무현에게 인계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외형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명박이한테 내가 정보를 줬더니 이명박이가 집중조사 들어가니까 노무현이 자살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봉합된 걸 간단하게 독도 장성곡을 내가 연수하게 됩니다. 이걸 국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면 이제 독도 분쟁의 불씨가 김대중 대못을 박아놓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 독도 분쟁에 찬조 출연하여 독도 대마도 7광구 한국 영토임을 포함 지원 사격함에 우리는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권을 찾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한미일 공조 체제를 하느라고 요새 애를 씁니다. 미국이 하자니까 아니 할 수 없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 일본의 집단 자위권, 양수 겹장을 받아야 하는 체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제에서 우리가 독도 분쟁에 대해서 이거를 처리하지 않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정보를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한테 줬는데 10월 25일 날 2000년 10월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 낙선하는 바람에 모든 정보를 46대 바이든 정부와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줘서 모든 정보를 미국이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상하이 주변에 중국 놈들이 파이프 박아가지고 가스, 석유 막 빼간다고. 일본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요. 왜? 한국의 7광구의 채굴권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해지고 중국이 파가들여서 내버려두고 협조하는 차원으로 나오니까 미국이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요거는 한국에 힘을 실어줘야 미국의 국익 창출이 된다. 공동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뭐라 그러냐. 대마도, 독도,
7광구는 다 한국 영토를 함포 지원 사격해 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우리 단체가 지금 미국에 정보를 해준 거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한일 문제를 독도 문제도 풀어야 됩니다. 미국이 찬조 출연해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과제가 어떤 방법으로 엔화 30조 원을 변제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월남 군인들의 목숨값으로 국가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사실을 말만 했지 그거 수치를 얘기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해나가야 되는 거. 독도 분쟁에 대해서는 전부 덮고 막고 300명 국회의원들이 이분이 있을 때 말을 못하고 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300명한테 다 보내서 이 치료 책자 만들어가지고 이 치료 책자 만들어가지고 다 냈고 그 표지는 뭐냐. 아베가 삼선 연임하면서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청와대는 발언 없고 국회 300명이 거기에 거론하는 사람 없고 우리 단체가 이 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때. 왜? 이거 잊어버리기 전에 만들어 놓자 해서 이 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갚아야 되는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속도로 하나를 설립했는데 50년간의 편익 산출을 국토연구원에서 한 거를 내가 간신히 뺏어서 안 줘요. 전부 자료를. 간신히 그걸 얻어냈는데 학자 6명이 만들어낸 게 얼마냐. 편익 산출한 것이 351조가 나옵니다. 고속도로 하나가. 그것도 자료 꺼내낸 것만 가지고 한 거예요. 안 꺼낸 자료 가지고 다 하면 더 나올 거예요. 그 국토연구원이 안 내다가 간신히 내가 난리치고 고발하고 난리치니까 꺼내줘서 351조가 나옵니다. 1970년에서 2020년 50년간의 편익 산출이 351조.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필요하냐. 50억 달러를 가지고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429억 원으로 되는데 여기에 1억 3,550만 달러가 됩니다. 그럼 50억 달러 나누기 1억 3,550으로 하면은 37개 고속도로를 건축할 수 있는 우리가 편익을 산출이 됩니다. 그게 얼마냐면 1경 952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한 거고 세계 철강 산업 1위를 14번이나 달성한 포항제철을 가지고 편익 산출하면 이건 기하급수로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포항제철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너희 그 포항제철의 모태 자금이 우리 전투 수당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50년 편익 산출을 좀 해서 보내달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고속도로 1개 노선이 50년간 편익이 351조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1970년에서 2020년 사이가 50년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마이너스가 되고 저거 됐습니다만은 이제 기하급수로 차량이 많아지고 냈을 때 50년 2020년 사이에 국토연구원에서 해놓은 수치가 6명의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편익이 351조가 나왔습니다. 그게 달러로 따지면 얼마냐면 1억 3,550만 달러 돼요. 그러면 50억 달러를 나누면 37개가 됩니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이 37개의 고속도로의 편익이 따지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경 952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전우들에게 10억씩만 주면 1경 450조 정도 되는 450 남는 거는 기부 체납할 테니 북한의 핵무기 그 다음에 남쪽에 일본의 집단 자위권 이걸 막기 위한 빨리 핵무장을 하고 핵무장하는 자금으로 우리가 기부 체납하겠다 이런 사항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 351조는 단순히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산출한 건데, 포항제철로 만약에 50년 편익을 한다면 얼마가 되는가? 그건 기하급수, 세계에서 철강산업 1위를 14번이나 달성한 최고의 기술로서 지금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걸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마 내가 알기로는 6경이나 7경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근데 일체 정보를 주지 않아서 공문을 보냈는데도 자라대가리 쏙 들어가서 훔치리고 발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식으로 안 나오면 저기로 하려고 그럽니다. 법정에 세워서 발표하도록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가 이제 우리 전우들의 목숨값이 숨겨져 있고 덮어져 있고 국가가 전시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상태. 이거는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냐, 이게. 예? 사병들은 125만 원 주고 우리 35만 원 주고 더블 해주겠다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그럼 우리는 뭐냐, 이게. 월남 전우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히고 우리의 자금으로 독도 분쟁의 자금을 이거로 갚아라. 우리가 우리한테 10억씩 주면 1경 450조 이상이 남습니다. 그건 기부 체납할 테니 핵무장해서 북한의 핵무장 견제하고 일본의 집단 자유권을 막는 양수 겹장을 하면서 우리가 독도 분쟁에 대한 인수 금액을 갚아라.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가 없는 자격이에요. 지금은 마주 앉으려면 빌려온 돈 다 갚아라. 그 얘기를 제시하는 겁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강의 기적의 경제 수치는 1경 952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부는 이제라도 90% 늙은 용병들에게 환급해야 하는 것이 맞을 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아직까지 정부에 대고 그냥 말만 떠들고 소리 질렀지 정확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제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단체에서 한 6년간 지금 고생하면서 닦고 집단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수치가 이제 나오게끔 되더라고요. 이게 어디냐면 어디서 나왔냐면은 국토연구원이라고 있어요. 도로공사 예하에 나와 있는 국토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그 국토연구원에서 자료를 안 줘요. 2013년인가 그때 13조 얼마 그거만 딱 내놓고 그 다음서부터 일체 없어. 야, 왜 아니가 국가에서 발표 못하게 하는 모양입니다. 제 세 가지가 있어요. 고속도로, 포항제철, 그 다음에 인상공사. 요 세 가지는 대통령이 5% 사용하게 돼 있다. 누구도 손 못 댄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1년에 8천 명, 9천 명 사망합니다, 지금. 기하급수로 더 가요. 나이 먹을수록 고엽제로 빨리빨리 많이 죽습니다. 국가에서는 뭐냐? 빨리 되져라 하는 이런 얘기야. 이게 국가의 정책이에요. 너희들 빨리 죽으면 돈 안 주지 않냐 하는 식의 당대를 하면 이건 천벌 받는 국가가 되고 불량 국가입니다. Crazy government, badly country, 불량 국가요, 미친 정부의 행마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국방부가 2,700명 이상의 집단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빨리 한 10억씩 돌려줘서 일괄 타결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지금 고엽제에 대해서 시간이 이제 고엽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주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케미컬 위폰이에요. 그거를 2만 도람을 뿌렸어요. 적군하군 할 거 없이 그냥 그 두더지 작전하는 배뜨공 잡아내기 위해서 무기 운반 통로를 발견해서 그걸 뿌렸는데, 이거는
산천초목만 저거 되니까 동식물, 사람까지 다이옥신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전 후방이 없어요. 올라면 그 범죄입니다. 범죄 행위. 이거는 뭐냐? 인도에 반한 범죄 행위를 책을 짓게 됩니다. 내가 에이전트 오렌지에서 크라임 어게니스트 휴머니티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가 뭐냐면 고엽제 작전은 인도에 반한 범죄 행위다 이거예요.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이 그거 다 도와주기 위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5개 보온병을 줘주고 생활 대책을 줬답니다. 이게 공개된 정보예요. 근데 증거 자료는 없어. 떠드는 정보네. 그래 되는데 그래서 5개 보온병원은 줘줬어요. 근데 생활 대책 주는 건 정치 잣대로 다 써버렸다는 거야. 누가? 전두환이가. 그래서 그거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연합군은 줬는데 왜 우리 안 주냐니까 미국이 황당한 거예요. 돈 다 줬는데 저 새끼 또 돈 달라고 그런다면. 이래서 한국의 정부를 막 압력을 넣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국가는 이제 이것저것 다 합해서 일괄 타결로 우리 전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한강에 기적을 난 수치가 1경 952조가 되게 되면 10억 원씩만 주면 1경 450조가 남으니까 이건 기부 체납할 테니 독도 분쟁에서 일으킨 돈 받아온 거 갚아라. 이걸로 다 갚지 못해요. 그래서 포항제철을 빨리 저걸 두드려 잡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 해가지고 더 큽니다. 그거로 해서 빨리 갚아라. 일본 거 갚아야 인수받은 금액을 갚아야 한일 정상회담 마주 앉아서 협상 테이블에서 논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돈 받아온 놈이 어떻게 협상 테이블에서 얘기하느냐 이게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감추고 덮고 막고 하면서 오부치 김대중 선언을 계승 발전하겠다 하면은 독도 팔아먹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 잘못해서 이거를 독도 배경을 연구하지 않고 일본하고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 들어보면은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태롭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오부치 선언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계승 발전한다는 그 생각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전우들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바라고 있는 10억 정도의 우리가 환급받아야 될 돈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거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이 위태롭죠. 한반도 안보 정책에 대한 걸 간단히 그걸 교출해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1경 952조 정도가 되는데 우리 그걸 고속도로 기준으로 산출한 거고 포항제철이 산출하기 어마어마하게 더 많아집니다. 10경 정도 아니면 7경 내지 10경 정도가 될 거고 예산에 어마어마해요. 그게 세계에서 철강 산업의 1위를 14회 선점을 했어요. 포항제철이. 그래 그거를 지금 수치 나온 거 보니까 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높아. 그러니까 그거를 수치를 나도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너희들 그거 받쳐서 밝혀라 하고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라대에 쏙 들어가고 있어서 그럼 우리 고속도로 기준으로 선출하는 것을 지금 1경 952조가 되니 여기서 35만 명으로 따져갔을 때 10억씩만 주면 350조입니다. 그러면 350조 빼면은 이거 반 이상 되니까 1경 한 450조 정도 나오면 그거는 기부 체납할 테니 핵무장을 만들어서 북한의 핵무장,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양수겹장을 받는 핵무장을 해라. 전자권 인수하기 전에. 그래서 해놔서 자주국방 무기 체계하는 체제를 갖춰야 우리가 이제 방산산업의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로 지금 꽉꽉 막고 있는데 핵무장만 있으면 북한은 얌전하게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될 거고 일본은 우리한테 조롱하지 못할 거고 미국은 뒤에서 박수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될 중요한 시점에서 독도 분쟁에 대해서 덮고 막고 해오면 여기서 내수에서 북한의 핵무장보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지금 어떻게 했나, 안보의 문제점으로 지금 두게 보면 우리 전우들에게는 10억 달러씩 먼저 일괄 타결해주고 나머지는 기부채나고 하겠다 그러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안보는 어떠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미국이 전부 다 전략물자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엔 왜 안 오느냐? 너무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로 해서 빨리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는 일본과 한국을 미국이 8대2, 7대3으로 취급했어요. 만약은 일본은 신랑이요, 한국은 둘러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 사진 결혼식 보니까 여자 둘러리 있고 남자 둘러리가 있더라고. 꽃 뿌리는 아가씨하고 남자 이렇게 하는 둘러리입니다. 신랑과 둘러리. 예? 그 취급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지금 일본과 한국을 대접하는 게 신랑과 둘러리를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반도체에서부터 자동차, AI, 양자 컴퓨터 발전한 게 수준급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벽걸이 테레비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금 따라올 수 없어. 그럴 정도로 발전해 나가니까 미국 대통령이 일본 거치지 않고 와서 글로벌 공급망 협조 요청을 해오는 단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요. 전작권 인수하기 전에 핵무장을 하겠다 하고 선포하면 미국이 뒤에서 박수 칠 상황이 지금. 왜냐? 북한이 지금 다 만들었어. 큰 소리 빵빵 쳐. 불바다에다 초토화야. 그러니까 너희들하고는 얘기 안 해요. 미국하고 지금 군축회담을 한다고 덥석거려. 지금 이게 뭐냐? 미국이 대만에서 왜 철수했습니까? 중국이 원자폭탄 하나도 못 만들어 놓을 때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다 만들고 나니까 미국이 와서 불가침조약 합의에 철수한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 상태입니다. 다 만들었어. 거의 매일 뻥뻥 쏘는데 그게 뻥뻥 쏘는 거 그냥 볼 게 아니야. 걔들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북미 군축 협의를 한다 하니까 우리 통일부 장관이 와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떠들어봐야 뭐 있어. 닭도 없던 강아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돼,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빨리 핵 재처리 허가를 일본은 84년도에 해줬습니다. 한 달이면 조립할 수 있어, 일본 애들은. 우리는 6개월이면 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발전했어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핵무장을 선언을 해야 됩니다. 든든한 안보 체제에서 경제가 따라올 수 있는 국가가 돼야지, 경제하고 국방하고 똑같이 가야 된다 하는 식으로 해야 돼. 언제 우리가 핵무장을 못 만듭니다. 지금 복지자금 30%고 국방은 10%예요. 거꾸로 돌아가도 모자란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일경 고속도로하고 포항제철 편익산철을 해가지고 국방산업으로 해서 핵무장을 하라. 그래야 우리가 안전한 안보를 후손에게 넘겨줄 수 있고, 독도에 대한 건강한 유산을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가 있다. 그러니 내가 50년간 국방부에서 처음에 내가 한 것이 이제 국제군사정보교류 코디네이션 에피소드를 내가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쭉 50년간 한미일 극동아시아 미국의 전략을 내가 연구를 좀 해왔는데, 이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전략 물자가 일본에만 있을 게 아니라 점차로 핵 잠수함 같은 다도해 같은 게 우리가 엄청 많아요. 섬이 거기에 잔주해 오게도록 하나 두 개 전략 물자를 한국으로 이전시키고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안전한 70년간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해 있음으로써 외세 침략을 안 받았거든요. 그게 발전했다 이게요. 그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면 몽고 반점서부터 거란 문제부터 우리가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핵무장만 하면 우리가 방산산업에 지금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 핵무장만 하면 북한이 얌전하게 협상 테이블에 오게 되거든. 일본이 우리를 조롱하지 못해. 미국은 뒤에서 박수치고 우리하고 더 긴밀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핵무장을 여기서 털치고 나가야만이 건전한 한반도 안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도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산업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에 쉽게 말하면은 자금줄. 네. 그 당시 국가의 80불 정도의 그 소득으로는 택도 없는 금액인데 경제 발전은 꿈도 감히 못 꿀 정도였는데,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그 한일 어업 협정이라든지 이 경제 차원을 들어와서 택도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중화학공업은 일체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근본이 되는 것이 우리 월남 장병들의 봉급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월남 장병들은 참 그 긍지를 가지고 국민들은 그걸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그걸 상당한 금액을 국가에 기부 체납하고 아주 적은 금액을 받기로 했는 건 그런 결정을 한 그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존경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오셔서 지금 한 6년 되나? 2018년이니까 네. 그때 독도 장성국을 네, 52분간 촬영했는데 네. 그걸 문재인이가 이미 삭제시켜버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내가 CD를 가지고 있어서 다행히 있어요. 근데 거기 뒷후면이 좀 있잖아요. 역사 배경은 내가 나도 모르게 지금 들어보면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근데 그 일본과의 역사 420여 년 전에 일본의 역사와 우리 도자기 문화를 전부 훔쳐가서 부국 강병이 된 사실을 내가 싫어했는데 그것까지 곁들여서 가려면 이거 한 2시간짜리가 돼야 돼 이거. 그런데 요거는 오늘 얘기한 거는 독도 분쟁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본의 맹금의 발톱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게 시점으로 가장 시기적절하지 않나. 김대중 정부가 IMF 걸려서 어쩔 수 없어서 일본에 가서 손 내미니까 SOS 경제 지원하니까 마스터 플랜을 꺼냈는데 그때 해양수산부 장관이 노무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8년, 5년 해서 8년 기간에 신한일 어업 협정을 해서 대못을 박아놨어요. 이거는 역사의 심판을 안 받을 수가 없고 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박진 외무장관에게 이걸 다 주는데 12개월 동안 덮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올바르게 보호자를 못해서 오부지 그 김대중 선언을 계승 발전하겠다 했는데 잘못 반응하면 바로 고치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역사에 길이 남는 빛나는 업적을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한테 알리고 바로 잡아야 되고 이거를 덮고 막고 나가면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군 방송의 이호군이었습니다. 장시간 애청하신 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